경주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대학생이 경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 시의회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늘린 9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영덕군 영해장터거리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대학생이 경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경주시 통합브랜드 개발 계획도 밝혔는데 경주시 의회에서는 현실성 없는 행정이란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정례를 앞두고 내놓은 조례안과 주요 사업은 18건. 이 중에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금 조례안을 두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적어도 한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는 줘야 저는 한 100만 원 좀 줘야 학생들이 일로 안 옮기겠나. 경주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정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입지원금을 한 20만 원 정도, 1년에 20만 원이잖아요. 한 학기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얘네들이 전입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전입하겠다라는 학생이 한 16%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주시 통합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10몇 년 동안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의 고유의 이 로고를 버리고 우리가 통합했는데 따라와요? 경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 브랜드의 효과가 있다며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그 매몰 비용이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의원들은 또 농어촌 민박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어떤 걸 시설 개선해 줄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럼 조례부터 해놓고 규칙이 어떤다든지 다음에 별도로 하자. 한편 경주시 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원 가까이 늘린 9조 6천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편성한 중앙정부 흐름에 경상북도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만든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50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지자체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확정한 내년 예산 편성 규모는 9조 6천억 원. 올해보다 무려 1조 원 가까이 늘면서 11.4%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정 분권 확대로 9천억 원가량 급증한 지방 소비세와 교부세가 세입 증가를 이끌었고 국고 보조금도 올해보다 14%, 4천억 원 이상 더 반영됐습니다. 특히 성과가 떨어지거나 일몰 기간이 끝난 사업들을 과감히 드러내 2천억 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추가 확보한 점도 눈에 띕니다. 농업기술원의 중복 사업을 농정부로 일부 이관하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다른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좀 했습니다. 세출 면에선 복지 사업에 올해보다 14%가 늘어난 3조 2천억 원이 배정됐고 관광 예산도 15% 이상 급증하면서 늘어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농업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5.6% 증가에 그쳤고 SOC 예산 증가폭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산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확장 재정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 집행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1, 4분기부터 지역에 돈이 돌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상반기 추경을 거치면 전국에서 5번째, 영남권에선 부산에 이어 2번째로 10조 원대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추가적인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은 어제 오후 5시 18분쯤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1.8km 떨어진 해역에서 보조 연료 탱크 외부 기체 덮개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함선 5척과 항공기 4대가 동원돼 해상수색과 항공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상 악화로 수중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지원단은 날씨가 나아지는 대로 수중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재판부가 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와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 등 원고 측과 산업부 넥스지오 등 피고 측 변호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해 12,0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영덕군 영해 장터 거리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재 복원과 함께 낙후된 거리 재생 사업을 통해 근대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건립된 영해금융조합 건물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막걸리를 만드는 영해 양조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곳곳에 대형 술독이 가득하고 나무로 만든 도정시설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 책상과 철제 금고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100년 전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이 일대 영해 장터거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건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물 10곳이 문화재로 등록돼 복원되고 낙후된 거리 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곳에서 70평생을 살아온 주민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쭉 가면서 포장을 치고 각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루 전날에 와서 하루 자고 5일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그 번창하던 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굉장히 아주 좀 아쉬움이 많았죠. 영덕군은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190억 원을 들여 근대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문화재를 복원하고 전봇대 지중화 등 경관 개선과 함께 침체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생 사업도 진행합니다. 100년 가까이 지켜온 근대 문화재도 복원을 하고 이제 복원과 동시에 그 활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공간은 일정 지역을 아우르는 등록 문화재로 지난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동산 투기와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정미영과 2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이 회사는 내년 6월까지 경주 문산 2산업단지에 설비 투자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자동차 부품 기업 경주 이전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여성회는 오늘 포항시 남구의 미래새마을금고 본점 정문 앞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은 A씨가 임원에 당선되면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규정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예는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글씨와 그림을 넘나들고 한글과 한문의 조화가 돋보이는 현대서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글씨인 듯 슬쩍 끼어든 그림과 거친 듯 따스한 감성이 묻어나는 글자들. 굳이 읽지 않아도 한 폭의 그림으로 감상해도 좋습니다. 솔매체로 유명한 정현식 서예가의 14번째 개인전으로 서예로 가출했다는 전시명이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써놓은 이 행상의 그 부집을 걷어내고 이제 중국 서예의 종가로부터의 할행 가출을 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회는 서예를 가출하다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체를 보유한 서예가로 지금까지 개발한 서체만 9종류 3만여 자입니다. 독자성은 물론이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첩을 공부를 하고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찍 그것을 버리고 작가로서의 새로운 자형을 구현한 모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400여 점의 작품으로 관람객을 압도하는 정현식 서예가는 앞으로는 공간을 지배하기보다는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입니다. 수능 특별기획 공연 미술 퍼포먼스 페인터즈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장희규 개인전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 라우 갤러리에서 제8회 주영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 12줄 천년을 노래하다 공연이 경주 예술의 전당 원아울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최근 울진군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의결된 54살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울진읍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울진경찰서의 음주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나왔습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울릉도 수험생들이 일찌감치 포항에 도착해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고등학교 3학년생 27명과 인솔교사 6명은 어제 여객선을 타고 포항에 도착해 동해면 청룡회관에 숙식하며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대입 수능고사장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기상악화로 배편이 끊길 것에 대비해 미리 포항에 나와서 시험을 준비하는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 수능 당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했습니다. 이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도톰한 옷이 필수겠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 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내일 새벽쯤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 수능 당일날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능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상자와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돼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 본인 부담금은 나중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 방지 대책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상북도 화재 예방 조례가 지난달 3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과 논 밭두렁 주변에서 불을 피우려면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119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5인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 3년간 5인 출동 2만 7천여 건 중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 연막 소독 등 화재와 무관한 출동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 경상북도 행사에서 연간 2,000톤의 다진 마늘을 생산하는 의성의 유춘근 씨가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딸기 농장의 권영덕 씨와 성주 표고버섯 농장의 김진석 씨는 경북 농업 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